안녕하세요, 슈퍼루키 여러분. 오늘은 슈퍼루키가 인재개발팀의 현직자분들 모셔놓고 인재개발팀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리고 채용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LX 인터내셔널 인재개발팀 책임님이시고요. 책임님, 저희 슈퍼루키 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LX 인터내셔널 인재개발팀에 재직 중이고요. 김승재 책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책임님, LX 인터내셔널이라고 사명을 공개해 주셨는데, LX 인터내셔널 사실 조금 생소하거든요. 어떤 회사일까요? 이름이 좀 바뀌어가지고 취준생분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제 과거 LG 상사라는 이름 썼었고요. LG 상사라는 이름을 저희가 7월 1일자로 지금 LX란 이름으로 계열 분리가 되면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5개 회사, LX 인터내셔널, 판토스, MMA, 하우시스, 세미콘 이 5개 회사가 앞에 이제 LX라는 이름을 달고 지금 사명을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취준생분들에게 조금 지금은 낯설 수 있겠지만 과거에 그 이름을 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사업은 옛날 회사 자체는 되게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한 1950년대부터 뭐 반도 상사 뭐 이때부터 있던 시절 그 시절부터 있었던 회사고요. 과거 했던 사업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중개무역, 종합 상사 역할을 했습니다. 이쪽에 물건이 부족하면은 뭐 이쪽에 물건을 필요한 곳에 이제 팔아주는 그 중개 그 건너 중개 역할을 해주는 게 종합상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뭐 저희 기사 같은 것도 보시면 그 뭐 요소수 관련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저희가 그 베트남 지사 통해서 뭐 연결했던 뭐 그런 기사들 뜰 거예요. 그게 전통적인 그 종합상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정보 공개도 워낙 많고 그런 시장 같은 거 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저희도 새로운 역할을 좀 찾고 있고요. 이제 새로운 역할을 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좀 보는 것들은 뭐 자원 쪽에는 니켈, 뭐 리튬 이런 2차 전지 관련 소재들 그리고 친환경, 뭐 폐기물 이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관련들에 대한 새로운 사업 기회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헬스케어, 뭐 디지털 이런 분야에서도 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는지 좀 찾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종합 상사라고 생각하셨다면은 지금은 이제 진짜 사업하는 회사, 종합 사업 개발 회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LG 상사라고 하면은 아마 취준생 분들께서도 굉장히 익숙한 이름일 것 같은데요. 저희 상사야 예전 뭐 드라마 미생처럼 이런 드라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개무역을 하는 거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드라마에서 네. 보면은 굉장히 외국어도 많이 쓰시고 고급 인력이라고 하는 인력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 이러한 고급 인력 뽑기 위해서 채용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사실 뭐 신입이랑 경력 나눠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신사업 분야 같은 경우에 뭐 경력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지만은 신입도 뭐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뭐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검색해 보시면은 채용 공고가 꾸준히 나옵니다. 일단 연 최소 2회는 무조건 하고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정도는 거의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좀 수시로 좀 뜹니다. 공채 개념보다는 뭐 한 상반기 하반기쯤에 한 번 정도는 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시기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좀 필요할 때 뽑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말씀하셨던 글로벌 회사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어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갖춘 분을 좀 선호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게 무조건 어학만 되는 뭐 필요한 건 아닌데 어학은 그래도 어느 수준까지 되는 분을 찾는 건 맞고 그 외에 이제 관련해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뭔가 해봤다든지 그리고 뭔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갖췄다든지 그리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 의지라든지 자질 같은 거 좀 갖춘 사람들을 찾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턴십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용을 하게 되면은 한 1에서 2개월 정도 저희 쪽에 일톤으로 참여를 하게 되시고 그 이후에 최종 이제 전환이 되면은 이제 입사를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신입 공채 말씀드려가지고 정규직 공채하고 네. 인턴십하고 각각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각각이 아니고요. 아예 그냥 그 공채, 그러니까 수시 채용 자체가 그냥 무조건 인턴십으로만 채용을 아, 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그럼 경우. 인턴십으로 시작해가지고 일정 인턴십 기간을 지난 다음에 전환형으로 맞습니다. 네, 진행되는, 네네. 전환형 인턴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전환율이 사실 거의 높아요. 뭐 낮진 않고요. 네네. 그런데요. 그냥 전환으로 한 이유는 저희도 지원자분들 한번 음, 직접 면접에서 못 봤던 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 네네. 지원자분들도 거꾸로 저희 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로 간에 좀 궁합을 맞는 기간을 한 1, 2개월 정도 음, 갖고 최종적으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인턴이 1, 2개월이네요. 보통 아는 저희가 하는 3개월이나 6개월 단위가 아니네요. 네, 그렇게 길게까지는 하고 네. 있지 않고요. 뭐 네. 저희는 1, 2개월 정도. 방학 네. 때를 특히나 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네. 케이스도 지금 진행을 하고 근데 수시 채용이다 보니까 꼭 네네. 방학 때만 진행하고 있지는 네. 않습니다. 네.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사실 정규직을 빨리
좀 되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죠. 인턴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3개월인 데도 있고 적어도 6개월인 데도 예. 있는데 1, 2개월 만에 그게 판가름 난다라는 거는 굉장히 빨리 판단할 수 있고 빨리 정규직이 될 수 있다라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멘토님 저희 인재개발팀 직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인재개발팀이라고 하면은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사팀이면 인사팀인데 인재개발팀은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인재개발팀이 하는 업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회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통상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사랑 인재개발 업무가 좀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인재개발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업무는 기본적으로 교육 업무라고 보시면 음, 됩니다. 그래서 임직원들의 이제 어떻게 하면 임직원들이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일이 제일 메인인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면은 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시켜줄 거고요. 그리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직무 교육, 기술 교육 같은 걸 또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진급을 하게 된다든지 뭐 팀장을 맡게 되는 이런 직책이 바뀌게 되면은 그에 대한 역할이 바뀌면서 리더십에 대한 그 역량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요. 뭐 그래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인재개발팀의 가장 큰 롤이라고 볼 수 있고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게 저희 회사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아, 인재개발팀 예, 안에요? 인재개발팀 안에 채용이 같이 묶여 있고 이게 네. 약간의 좀 트렌드 같긴 한 게 네. 예전에는 교육만 전담으로 하는 팀들이 꽤 많았는데 네네. 요새는 교육만 하면은 뭔가 회사의 그런 사업적인 그런 얼라이먼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 네.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고 네. 회사의 그 사업에 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음. 업무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뭐 채용이랑 교육을 같이 묶는다든지 아니면은 음. 교육이랑 뭐 조직 문화를 같이 묶는다든지 네네. 이런 회사들이 점점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근데 진짜 큰 기업, 흔히 말하는 그 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크다 보니까는 보통은 인재개발팀이 이제 교육만 전담으로 하는 음. 팀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뭐 한 예를 들어 한 10,000명, 20,000명 되는 회사들은 실제로 교육 중에서도 뭐 리더십 교육팀이 아예 따로 있다든지 뭐 아. 직무 교육팀이 따로 있다든지 뭐 네네. 그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교육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은 사업 전반적인 흐름을 못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채용이라던가 아니면 조직 문화라던가 이렇게 좀 업무를 같이 섞는 네. 그런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멘토님, 인재개발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써야 하는 스펙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가 딱 네. 들어보니까 네. 뭐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맞습니다. 것 같기 때문에 교육학과나 아니면 사범대나 아니면 옛날에 학원 강사 경험이 네. 있는 분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드는데 그 막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네, 차이가 있는 게 네, 그 강사랑 교육은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네, 강사라는 거는 또 네, 학원 강사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본인이 직접 강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인재개발팀의 교육 담당자는 물론 강의를 할 일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근데 그것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제 기획하고 네.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이 조금 더 많거든요. 아, 훨씬 네네.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강의적인 그 전달력인 스킬보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아는 분들을 선호하는 건 맞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회사에서 그 우대 전공으로 써져 있는 것들이 가장 많은 데가 아마 교육학, 네, 심리학, 네, 이제 경영학 요 세 가지 네, 학문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 세 개 교육학 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이론을 배울 네, 수 있고요. 심리학이나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그 인사 전반적인 네, 네, 지식 같은 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요런 세 개 전공을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건 맞습니다. 전공 중에서는. 아, 네. 그러면은 비전공자를 하더라도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뭐 수업을 들었다던가 클래스를 들은 거는 자소서에 넣으면 플러스 연이 되겠네요. 저 플러스 네, 요인 될 거고 근데 네, 비전공자분들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저 수업 하나 들은 걸로는 어필은 조금 힘들 것 같긴 네, 하고 네, 왜냐면은 전공자분들 그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듣고 네,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 그렇죠. 경험이 외부 다른 네, 경험이 없더라도 그래서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수업 들은 것도 좋은데 네. 플러스 뭔가 알파가 있으면 확실히 아, 좋겠죠. 네. 예. 그 플러스 알파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네, 직무 경험이죠. 직무 경험이고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음, 이제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는 예를 네, 들어 뭐 알바가 됐든 뭐 네, 인턴이 됐든 뭐 네, 단 어떤 업무가 되든 좋습니다. 적어도 이 교육 쪽 뭐 네, 인재개발 관련 업무와 연관이 된 어떤 경험이 하는 게 음,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아요. 뭐 기업 큰 회사에서 뭐 대기업에서 인턴 했다 그러면 뭐 당연히 베스트겠죠. 근데 네, 뭐 그게 네, 아니더라도 네, 조금 뭐 작은 회사라든지 뭐 작은 네, 교육 컨설팅 회사라든지 이런 네, 데들도 네, 있거든요. 그런 데서 직접 뭔가 뭐 작은 행정이나 운영 업무도 괜찮고요. 네. 그거 이상 했으면은 뭐 실제로 베스트죠. 예. 네네. 그러면은 진짜 예. 학생들이 작은 기업이라도 교육 과정에 직접 투입돼가지고 인턴십을 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하면 네.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조금 네. 개발을 해봤다던가 네. 아니면 거기 참여를 해봤다던가 혹은 학교 안에서
세미나를 주최하는데 네. 강사를 섭외해봤다던가, 네네. 세미나 커리큘럼을 네네. 만들어봤다던가, 아니면 세미나를 계획해봤다던가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요거는 사실 자소서나 면접에서 풀기 나름일 것 같아요. 이거 아, 같은 네네.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네. 기본적으로 뭔가 딱 썼을 때는 네네. 어필이 덜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풀기 나름일 것 같은 게 음. 왜냐면 단순히 그냥 뭐 오거나이징만 했다든지 네. 그냥 뭐 그냥 강사 그냥 잘 섭외했다 이렇게 네. 풀면은 좀 어필이 덜 될 것 네. 같은데 본인이 뭔가 그거를 이걸 이 교육 과정이 잘 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음. 뭔가 그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뭔가를 진행했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어떤 업무가 됐든 조금 깊이 있게 하는 친구들이 네네. 있거든요. 그거는 면접하면 보입니다, 실제로. 네. 예, 그런 사람들은 네. 뭐 그러니까 반드시 기업 영역이 아니더라도 네네.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제가 면접을 볼 때도 많고 뭐 네. 면접이나 뭐 다른 그 모의 면접이나 컨설팅 같은 거 할 때도 종종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 봤을 때 기업은 아닌데 네. 학교에서 그런 업무를 네.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좀 깊이가 있었습니다. 예, 오, 그 네네. 학교에서 한 거 치고는 굉장히 네. 생각도 있고 깊이가 있게 네. 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는 저는 충분히 어필될 수 아,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단순히 업무를 한 게 아니라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많이 고민을 했는가. 기존의 업무 대비 효율적으로 개선을 네. 시켰다던가, 혹은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리서치를 네. 해봤다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팀이라고 하면은 특히나 LX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채용 계획도 만들고 또 네. 교육도 한다라고 하는데 네. 5년차, 10년차에는 어떠한 커리어로 만들 수 있을까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 인재개발 교육 쪽 업무는 큰 회사에 좀 적합한 업무예요. 이게 작은 회사 네.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 중에서도 그냥 거의 스타트업이나 최근에 이런 데 보면은 조직 문화가 되게 핫해요. HR 이 그쵸. 인재개발 영역 중에서 네. 조직 문화 이 업무가 좀 핫하고 네. 왜냐면 거기 같은 경우 조직 문화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다 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가 핫한 건데 네. 기본적으로 이 교육 이런 업무는 작은 회사엔 솔직히 별 필요가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교육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쵸. 그리고 네. 교육할 모수도 안 나오고 네. 교육보다 제가 채용이랑 교육 같이 하고 있지만 네. 솔직히 인사에서 채용이 더 중요한 건 맞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그 사람은 그 유명한 말중 고쳐 쓰지 못한다고. 예, 그래서 처음부터 뽑을 때 좀 잘 예, 뽑아야 뽑을 때 잘 된다. 뽑는 게 뽑는 게 네. 70, 뽑는 게 네. 80이면은 교육이 네. 20이에요. 그래서 네. 뽑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 음. 뽑는 데 신경을 너무 많이 쓰지 교육을 신경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네. 점점 큰 회사가 되면은 이제 교육에 대한 그 중요성이 음. 필요하게 되다라고 좀 음. 느끼게 돼서 기본적으로 이 커리어 패스 그 교육 쪽의 인재개발팀 교육 쪽의 커리어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일반적으로는 큰 회사를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네. 직원 한 300명 이상 되는 회사의 네. 커리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교육 관련 커리어를 좀 쌓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좀 오퍼레이션, 네. 잡일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런 네네. 밑바닥부터 이제 교육 운영부터 이제 하면서 행정 업무, 뭐 보고서 업무, 문서 작성 업무 이런 음. 것부터 하면서 경력이 쌓이면은 직접 네. 개발도 해보고, 뭐 직접 운영도 해보고, 자기 주도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뭐 앞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강의 또 해볼 수 있는 거고 음. 그게 한 그 정도 되면 한 5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 되면 이제 슬슬 고민을 하십니다. 이제 네. 인재 개발로 쭉 나갈 건지 네. 아니면은 내가 한번 다른 인사 영역으로 네. 치고 다시 들어올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네네. 고민을 보통 많이 해요. 왜냐면은 정말 큰 회사가 아니면은 네. 교육만으로 뭔가 그 회사 내에서 승부를 보기가 쉽지는 아,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만으로 임원 달기 힘들다. 어렵습니다. 네. 이게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네.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네. 교육만으로 임원 달려면 회사 임직원 한 10,000명 돼야 됩니다. 아, 네. 예, 네. 그 정도는 네. 돼야지 교육 쪽에 한 상무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합니다. 교육 담당자. 왜냐면 네. 교육 일 자체는 재밌어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네. 혼자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아 영역이. 네. 그래서 커리어적으로 재밌고 참 좋은데 네. 이제 회사에서 쭉쭉 나아가는 거를 욕심으로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 음. 그게 아니고 그냥 아예 전문가 트랙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전문가 트랙으로 가실 분들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냥 교육만 주구장창 파도. 네. 네. 그냥 회사 내에서 쭉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외부로 나가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컨설팅 그렇죠. 에이전시나 아니면 직접 개인 사업을 그렇죠. 하시는 개인 분들이죠. 사업을 나는 네. 강의하겠다. 예, 되게 많습니다. 예, 실제로 네. 한 10년, 20년 정도 경력 음. 쌓고 아예 그렇게 쌓으신 분 솔직히 많고요.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조직에서 좀 승부를 보시겠다 네. 하는 분들은 큰 회사에서 교육으로 쭉 가시는 방법이 네. 하나가 있고요. 한 조금 애매한 규모들이 있어요. 네. 한 300에서 한 3,000명 뭐 네. 이런 규모들은 네. 인사를 한번 찍고 오는 게 좋습니다. 예, 음. 인사 왜냐면은 시야가 넓어져요. 그만큼. 저도 네. 교육을 한 6년 했거든요. 네네. 6년에서 한 9년 정도는 거의 교육 6년 했죠. 교육만 네. 한. 근데
약간 시야가 한계는 어느 정도 있어요. 그때 그런 규모, 조금 애매한 규모에서는 뭐 채용이라든지 네. 뭐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좀 네. 유사 영역을 한번 찍고 오든지 아니면은 아예 인사 쪽으로 가서 뭐 네. 평가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찍고 네. 다시 교육으로 오든지 아니면 네. 아예 인사 쪽으로 다시 가든지 요런 트랙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딱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회사에 남을 것 같으면은 예. 좀 작은 조직의 경우에는 단순히 교육만으로는 끝까지 살아남지 못하니까 네. 인사나 혹은 채용이나 뭐 조직 문화나 이런 쪽으로 한번 찍고 들어오시면은 네. 교육에 대해서도 훨씬 시야가 넓어지고 네. 또 갈 수 있는 커리어 패스도 다양해지고요. 근데 나는 교육이 너무 재밌어. 네. 커리큘럼 만드는 게 너무 재밌고 강사 섭외해가지고 세팅하는 게 너무 재밌다라고 하면은 교육 개발만 파고들다가 나중에 나가셔가지고 그 컨설팅 펌을 창업을 하시던가 네. 아니면은 강사로 전업을 하시던가 네. 그런 식으로 커리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말 큰 회사 말씀드렸던 거 뭐 인사 뭐 교육 임원도 있거든요. 그리고 네, 네, 예외도 있습니다. 물론 네, 제가 정말 그런 교육 쪽으로만 파가지고 임원 다는 분들 작은 회사에서도 있습니다. 물론 네. 이거는 정말 대단한 분인 거지. 이런 그분의 분들은 이제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한 분들이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네, 그런 분들은 절대 그 네, 교육 과정을 하나 개발할 때 그냥 그 자체적인 그런 스킬적인 거에 네. 포커싱 되지 않아요. 절대 그런 분들은 음, 교육 과정 하나를 만들 때도 이 회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예, 이런 음, 것들까지 정말 철저하게 고민하시고 그리고 뭐 사업 전략이 얼마나 기여할지 예, 네, 이런 것들 철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봤습니다. 인사 네, 그러니까 교육 출신인데도 이제 네. 인사를 누르는 거죠. 이거는 근데 굉장히 엄청난 거네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옛날보다 조금 네, 늘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교육이라는 게 단순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새는 그런 네, 좀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네, 뭔가 그 앞단행에서 뭔가 사람을 평가를 하고 네, 네, 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뭔가 네, 맞춤형 교육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네, 인사 영역에 약간씩 좀 개입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옛날에는 교육 과정 요만큼만 했었다면은 네, 이 영향력을 좀 넓혀가는 네, 추세다 보니까 요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다. 네. 예. 사실 옛날에는 루머로 말하면 인사에서는 뭐 채용 이게 가장 힘이 있는 팀이고 교육개발 쪽은 좀 형식적인 예.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고도 루머가 있는데 요즘은 교육 쪽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트렌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옛날 네, 루머가 아니고요. 솔직히 네, 말씀드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네, HR 그러니까 인재개발이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이제 HRD라고 하는데 네, 이게 네. 뭐 우스갯말로 그랬으면 HRD가 이제 제일 뒤에 있다고 아, 예, 네, 그런 말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그 공장 같은 경우 막 네, 이런 데 이제 거기서 제일 인사에서 힘센 데는 노무거든요. 네, 네. 무조건 예, 그 노조들 상대하는 그쵸. 것들이 힘 세다 네, 보니까 그런 데들 파워가 제일 세고 음, 교육은 뭐 있지만은 그냥 뭐 평소처럼 돌리는 뭐 네, 그런 네, 역할이었다면은 지금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그런 단순히 교육 과정을 그냥 개발했다는 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인사 전 영역에 이제 네, 걸쳐가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게 좀 네, 큰 기업 위주 그리고 큰 기업이랑 좀 스타트업 이런 데 네, 위주로 조금 더 좀 마인드가 많이 바뀐 것 음, 같아요. 네. 네. 인재개발팀을 희망하셨던 많은 취준생분들은 인재개발팀 자체의 직무가 가치가 올라가고 길이 넓어졌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 예. 인사팀과 중소기업 인사팀, 인사팀을 고를 때 취준생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아, 것. 네네. 왜냐하면은 인사팀은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네. 인사팀에 아시겠지만 티오가 너무 아, 작습니다. 튜는 뭐 네. 어마어마하게 작죠. 그러니까 인사팀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 네. 하지만 티오가 너무 작기 때문에 기업 규모를 줄여서다로 인사팀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근데 대기업 인사팀, 스타트업 인사팀, 혹은 중소기업 인사팀 어떻게 좀 다를까요? 기본적으로 커리어를 쌓으려면 사실 큰 회사를 가는 게 제일 좋은 건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 큰 회사를 인사하려면 좀 뭔가 세부적으로 업무가 좀 많이 나눠져 있고 네네, 전문성을 키우기가 좀 확실히 좋거든요. 네네, 대신에 이제 중견이나 좀 중소로 갈수록 그 업무 덩어리들이 계속 조금 뭉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특히나 중소 같은 경우에는 인사뿐만 아니라 총무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네, 뭐 심한 데는 회계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갈 수 있으면은 큰 회사로 가는 게 좋긴 한데 네, 중견 같은 경우에는 좀 장점은 있으면 대신에 너무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네. 뭐 하나밖에 못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너무 기능이 네네네, 분화되어 있다 보니까는 네, 근데 중견 같은 경우에 그 업무 영역을 조금 넓게 네, 다룰 수 있는 그 장점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견까지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음, 보고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갈 수 있으면 제일 큰 데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상담 같은 거 하면 되게 네, 많이 하던 얘기인데 네, 솔직히 티오는 적은 건 맞고 네, 티오 그래서 작은 데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큰 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네, 제가 그냥 현실적으로 드리는 말은 네, 본인의 그 위치를 네,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단. 네,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한 네, 최대한 좋은 회사를 가는 게 네, 최고다. 인사는 결국 그게 네. 시작인 것 같다.
왜냐면 대기업으로 가면은 나중에 이제 커리어 쌓기도 좋고 음, 뭐 만에 하나라도 뭐 이직하더라도 그것도 쉽거든요, 솔직히.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다. 근데 대신에 그거는 요새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은 사실 스타트업이랑 중소기업이 어찌 보면 한 장 차이긴 한데 한 그쵸. 끗 차이긴 한데 네, 네, 어쨌든 좀 IT 씬에서 이제 스타트업 좀 핫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원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데서는 커리어를 쌓는 게 생각보다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채용 공고나 이런 데 네, 경력직들 찾는 데 보시면 오히려 스타트업은 네, 스타트업 출신들만 계속 찾는 경향이 좀 네, 있어요. 네. 이게 대기업이랑 스타트업이 그 인사 쪽에 업무 그 사이클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너무 빨리 해야 되고 너무 네,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그리고 셋업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네, 그런데 출신들로 시작하는 것도 요새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잘 되면은 대박도 터지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 봤으면 조금 안 뜰 때 네, 그냥 들어가서 그 스펙이 네, 뭐 엄청 좋은 분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네,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이만큼 돼가지고 뭐 네, 스톡 옵션 받고 뭐 네, 그런 분들 갑자기 뭐 몇 년 차 되지도 않는데 뭐 팀장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부러우신 거 아니죠? 조금 부럽긴 한데 어쨌든 네, 그런 분들 근데 그분들은 그만큼 고생을 네, 엄청 많이 하죠. 되게 네, 되게 힘들고요. 근데 그런 기회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예전보다 그런 인사 수요가 네, 뭐 대기업 수요는 뭐 당연히 뭐 워낙에 적은 건 맞은데 네, 그런 작은 기업들 네, 수요가 제일 많고요. 특히나 그중에 제일 많은 수요는 네, 역시 채용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에 첫 번째는 일단 대기업이다. 예. 커야지 들어간 다음에 예. 이직도 쉽고 커리어 쌓기도 쉽다. 예. 다만 이제 중견까지는 오케이. 예. 중견에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교육하고 다른 업무들로 조금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비교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객관적으로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결정적인 차이는 성장성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신기술이 있느냐, 맞습니다. 신플랫폼이 있느냐. 중소기업은 기존의 제조업이나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속시키는 것 같고요. 스타트업은 성장성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곳에 들어가고 인사팀을 하면은 그 기업의 성장 속도에 맞춰가지고 인사팀도 그만큼 성장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중견 기업의 인사팀에 있다가 네. 혹은 인재개발팀에 있다가 네.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케이스 네. 많은가요? 많죠. 네. 음, 저희도 지금 뭐 경력직 네, 많이 뽑고 있고 네, 실제로 뭐 저도 이직한 케이스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꽤 있습니다. 그냥 음, 뭔가 거꾸로도 물론 있고요. 네, 네, 근데 그쪽에서 뭔가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 네, 기회를 찾고 싶은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중견에서의 장점이 있고 대기업에서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네, 대기업의 장점을 조금 더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네. 중견에서 대기업으로 많이들 옮겨갑니다. 실제로. 아, 예. 대기업에서 많이 받아준다라는 뜻이네요. 많이 중견기업 받아줍니다. 출신을로. 예. 중견기업도 근데 네, 사실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음, 있고 이름이 있고 그것도 중요하고 네, 물론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무슨 일을 네, 했냐가 네, 더 중요하죠. 네, 네, 중견 정도에서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그 업무 음, 영역은 꽤 되거든요. 근데 그 그쵸. 영역 안에서 네, 본인이 얼마나 뭔가를 해봤냐. 음, 그게 근데 우리 쪽에서 충분히 경험을 살 수 있다. 대기업 쪽에서 네, 그러면 옮겨올 수 있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대기업이 1순위긴 하지만 중견 기업에서도 경력을 쌓고 나면은 대기업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리고 스타트업은 스타트업 내부에서의 네트워킹 통해 가지고 이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견이나 그리고 스타트업 다니도 이직 안 하고 그냥 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막상 다니면은 네. 중견 중에서 대기업보다 나은 회사 되게 많습니다. 아, 실제로. 그래요? 그럼요. 예, 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굳이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잘 찾아보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 네. 알짜 중견은 대기업보다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아, 예. 네. 이게 영업이나 사업개발팀, 마케팅 팀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팀들은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 예산을 많이 쓰는 네. 대기업이나 상품을 자주 출시하고 상품 개발을 많이 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인재개발팀이나 인사팀은 중견기업들도 굉장히 알짜 기업이 많다라는 점, 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러면 멘토님, 인재개발팀, 인사팀에서 좋아하는 인재상이 있을까요? 인사팀이나 인재기업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한데 그냥 네, 전반적인 그냥 네, 인사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어, 사람을 대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인사라는 일이 정확히는 뭐 제 생각이지만 사람이랑 조직의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조직에서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요구가 있을 거고 그리고 네, 그 직원들도 또 조직에 대한 그 기대치들이 있을 네, 거잖아요. 네, 그걸 중간에서 이제 잘 조율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네. 사람 좋고 무덤덤하고 네, 뭔가 좀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네. 약간 그 흔히 말하는 그 면접 프리패스상 네.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수더분한 예. 그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되게 네. 좋아하고요. 네. 약간 너무 튄다? 음.
그래 보이는 사람들이 썩 좋아하진 않은 거예요. 이게 회사마다 네. 이것도 당연히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전통적인 그런 대기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막 너무 튄다. 인재개발 쪽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네. 왜냐하면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조직 문화 이런 거 할 때 좀 통통 튀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네. 네. 그런 쪽은 다를 수 있는데 전통적인 그 인사 쪽에서는 네. 조금 차분하고 네. 뭐 그런 사람들 솔직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재개발팀 입사를 위해 가지고 이력서 자소서를 쓸 때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뭐 직무 중심 채용도 많이 하고 음. 수시 채용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 쪽만 따로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지원서 같은 거 보면은 어, 확실히 인사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생각이 있는 지원자랑 그냥 지원한 사람이랑 네. 차이가 좀 나거든요. 네. 입사 지원서부터 솔직히 차이가 나고 네. 면접 보면 더 차이가 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내가 적어도 인사에 뭔가 관심이 있었다는 거를 꾸준히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원 동기도 있을 수 있고 뭐 네. 경험도 있을 수 있고 뭐 네.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나는 왜 인사를 하고 싶은지에 네. 대해서 조금 그냥 뭐 제일 안 좋은 케이스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사람이 좋아서 네. 그냥 인사를 지원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다. 너무 네. 추상적이고 사실 사람이 좋으면은 그냥 술 먹고 노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그냥 사람이 네. 좋다. 그리고 인사 일만 하면 네. 일하면 사람이 좋게만 느껴지지도 않을 때도 많거든요. 네. 심지어 그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네. 많고요. 그 중간 역할을 해야 되다 네. 보니까. 근데 저는 사람이 좋아서 사람과 많이 접점이 있는 그냥 인사를 지원했습니다. 이게 되게 막연하고 그냥 생각을 많이 안 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이런 내용 네. 예를 들자면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내가 적어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한번 네. 생각을 해봤던 사람들 그런 것들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네. 인사업이 좀 특히나 그런 신중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생각을 하고 오는 친구들을 네.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일관성 있게 네. 생각부터 네. 그리고 생각뿐만 아니라 당연히 네. 그런 인사 관련 경험이 있으면은 네. 네. 당연히 플러스겠죠. 무조건 네. 좋겠죠. 그거는. 네네. 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히 사람이 좋아서 인사 업무를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네. 직무 내용을 보고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인사팀이 그리고 인재개발팀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알고 그 내용에 맞게 내 경험이 일관되거나 지원 동기가 거기에 일맥상통하거나 이런 분들을 더 선호한다라는 점. 네, 그쵸. 이거는 뭐 인사뿐만 아니라 그쵸. 다른 직무는 다 네. 비슷할 텐데요. 인사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거 많았어요. 뭐냐 경영 지원 이런 걸로 그냥 공채 같은 경우 많이 했을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뽑은 다음에 큰 계열사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뭐 네. 삼성이나 이런 게들이 되게 많이 그랬어요. 그냥 네. 그 신입사원 교육대 얘 괜찮아 보이네. 그럼 네. 얘는 인사할 얼굴이다. 네. 예, 하는 교육하는 거 보니까 싹싹하고 아, 이렇게 해서 그냥 네. 인사 데려가는 케이스 되게 많았거든요. 네, 좀 옛날 들었습니다. 예, 교육 때 픽을 해간다고 예, 하더라고요. 픽을 해갔었을 때 인사팀에서 그냥 네. 얘는 인사팀이다 그냥. 음. 근데 지금 옛날인가 뭣도 모르고 가도 됐던 시절이죠. 그때 같은 경우. 근데 지금은 그렇게 뽑는 데들이 되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네. 인사를 써서 네. 인사로 들어오기가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회사에서 해보니까 네. 미리 생각하고 네. 일을 하는 친구들이 훨씬 일도 잘하고 그쵸. 뭔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어도 그냥 네. 그 일 자체에 대한 그 가능성을 애초에 보고 온 네. 친구들이 잘 버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보다는 그런 것도 많이 보는 음.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럼 인재개발팀의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뭘까요?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 겁니까? 저희도 면접하는데 괜찮나요? 네. 저희 괜찮습니다. 네. 저도 사실 뭐 네. 면접 때 들어갈 때도 있고 뭐 그렇긴 네. 한데 이게 아까 그 자소서랑 일맥상통한데 네.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그 인사를 내가 왜 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일단은 물어봐요. 왜 예, 지원했는지. 왜 인사 자기가 생각하는 인사가 네. 뭔지 이런 것들은 꼭 물어보고 네. 대부분 어떤 회사는 다 비슷할 겁니다. 왜 인사로 지원을 했냐?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가 생각하는 좋은 인사 담당자는 뭐냐? 네가 생각하는 HR의 역할은 뭐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좀 추상적이면서 그냥 네. 생각 묻는 질문들 거의 물어봅니다. 일단 네. 이런 것 왜냐면은 얘가 그냥 막 지원했는지 네. 뭐 알아야 되잖아요. 네.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일단 요거 하나 당연히 물어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사에 대한 보통 그 기본 지식들을 물어봅니다. 영역별로 예를 들어 뭐 인사 담당자를 뽑을 때가 있고 교육 담당자를 뽑을 때가 네. 있거든요. 뭐 인사 담당자를 뽑았으면은 뭐 학교 수업에서 네. 뭐 어떤 걸 들어봤었냐, 네. 뭐 그 중에서 뭐 어떤 게 제일 인상 깊었냐 이런 걸 물어볼 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경험 같은 게 있으면은 어떤 경험을 했냐, 뭐 직무 경험 같은 뭐 인사 인턴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일 했냐, 구체적으로 배웠던 게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상황 그 신입이다 보니까 경력 같은 경우는 그런 경력을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네. 경력은 진짜 거의 줄 단위로 물어볼 네. 때도 있어요. 뭐 이 경력 언제 했어요? 네네.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여했어요까지 다 네. 물어보는데 신입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경력을 뽑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못 물어보는데 상황 질문들 같은 거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얘가 인사에 얼마나 생각이 있는지 그 중에서도 우리 회사의 인사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이 있었는지를 좀 네, 물어보는 네.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다 지금 네, 네. 우리 회사 이런 회사인데 네. 요새 뭐 이런 게 이슈인데 노무 네. 뭐도 이슈 같은 게 있는데 네. 우리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의 뭐 특징은 어떨 것 같냐? 네, 네. 아니면은 우리 회사 인사 업무의 특징은 어떨 것 같냐? 네. 뭐 그리고 우리 회사에 지금 이런 이슈가 있는데 네. 어떤 아이디어가 혹시 있냐? 네, 네. 이런 상황 질문들 같은 것도 좀 음. 물어보는 편이고요. 포부 같은 거 당연히 물어보죠. 네. 예를 들어 입사하고 난 이후에는 뭐 하고 싶냐? 네, 네. 장기적으로 뭐 생각하는 그림 같은 거 있냐? 네. 그런 것들도 당연히 물어보고 뭐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인데 네. 이거는 무조건 준비해야 무조건 이거는 네. 뭐 그냥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적어도 인사를 준비하시는 분인데 이것도 생각을 정확히 안 하고 갔다. 그거는 문제가 조금 있는 거죠. 문제가 네. 있고 이거 플러스 알파가 되면은 그건 네. 더 추가적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네. 이거 정도 생각을 안 하고 가셨다. 네. 그거는 면접 때 발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추상적인 질문도 많은데 대답은 또 구체적으로 해야겠죠. 맞아. 이게 네. 결국 네. 그 생각을 보는 거거든요. 네. 당황하지 않고 얘가 추상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네. 얘가 생각을 했었던 사람은 대답이 술술 나오는데 네.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은 그냥 뭐 되게 막연한 질문밖에 안 나오고 그냥 뭐 그냥 인사 왜 지원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그런 뭐 예를 하나 들어 제가 면접 때 들어갔을 때 그냥 들었는데 어떤 그냥 대학교 때 수업 하나를 듣고 인사에 관심이 가져기 시작됐대요. 근데 그 뒤에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인사 관련해서 네. 그냥 수업 들은 게 그게 다예요. 그래서 네. 그거 이후에 그럼 네. 뭐 하셨냐? 그거 하나로만 하기엔 제가 좀 약한 것 같은데 네. 인사를 뭔가 결정하셨다기에는 네. 그 뒤에는 어떤 거 하셨냐는데 아무 대답을 어. 못했던 분이 있으면 말이 그러면 또 뭐 끊겼구나. 끊겼으면 네. 그러면 뭐 끝인 거예요. 사실. 뭐, 그쵸. 그쵸. 탈락이죠. 네, 네.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네. 근데 멘토님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면접도 굉장히 면접 질문도 많이 네. 말씀해 주셨고 인재개발팀의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인사팀과 인재개발팀을 꿈꾸는 취준생분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많아요. 네. 아, 인사팀은 너무 축소되는 게 아닌가. 요즘 가면 갈수록 영업팀이나 마케팅이 더 떠오르는 게 아닌가.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에 더 많이 인재를 뽑는 것 같은데 인사팀은 얼마나 많이 뽑을까. 그렇게 지금 불안한 마음도 많은데 그런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은 인사에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네, 경영학에서 이제 그 밸류 체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영업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뭐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백오피스라고 이제 후방 부서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인 두 핵이 인사랑 재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 두 개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가 않지 그쵸. 않겠습니까? 네, 돈은 있어야 되고 어떻게 됐든 네,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음, 인사는 언제든지 뽑을 거고 대신에 네, 그 롤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을 거예요. 뭐 네, 이게 아마도 기술적인 그런 것들 뭐 조금 더 도입이 돼가지고 역할이 바뀔 수 있고 업무는 바뀔 수 있을 때 심지어 그런 아까 그런 비대면이나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인사 담당자 역할이 좀 강화가 되는 게 음,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슈 같은 건 계속해서 증가하고 비대면 네, 예를 들어 비대면 상황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서 조금 더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한다든지 네, 그리고 뭐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더 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네, 한다든지 최근에 뭐 직원 경험 뭐 이런 것들 뭐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대면 상황이라고 해 뭐 가정을 해보면은 네, 뭐 집에서 다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쵸. 사람들의 네, 소속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유대감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해야지 이 사람들이 더 일에 몰입할 수 있고 네, 근무를 잘할 수 있게 하고 네, 뭐 조직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다 네, 인사 담당자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네, 인사의 역할은 계속 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은 네, 들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요새 핫한 거는 인사 중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채용입니다. 왜냐면은 기술 직군들 그 몸값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는 네, 테크 리크루터라고 말을 네, 하는데 그 기술 IT 채용 담당자들 네, 이 몸값이 같이 높아졌어요. 네, 네, 예, 네, 그 사람들이 워낙 데려오기 어려우니까 네,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네, 그런 것들 잘 쌓아놓은 그런 네, 리크루터들 채용 담당자들의 몸값도 같이 높아지거든요. 그 네, 채용 공고 같은 거 보시죠. 그 지금 그 채용 담당자 뽑는 공고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추세일 거고 네,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인사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직무는 앞으로 계속 뽑을 거고 네, 앞으로도 계속 준비하셔서 네, 오셔도 된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온라인 시국이라 가지고 비대면 업무가 워낙 많아져서 조직 관리나 조직 문화를 하는 인사 업무가 줄어들진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비대면이기 때문에 조직 관리가 더 필요하고 유대감을 쌓는 말 그대로 본딩을 쌓는 인사 업무가 더 확장된다. 절대 어둡다고 보지 마세요. 예. 제가 뭐 이 일을 뭐 한 네,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은 네, 앞으로도
먹고 사는 데는 네. 큰 지장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슈퍼루키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